똥이죠. 예. 그런 악한 인간은 똥이에요. 악하니까 똥이라. 예, 독성이에요, 독성. 이것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나가야죠. 독성인데 왜냐하면 보세요. 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다녀오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실리콘밸리는 어떠셨었나요?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하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에도 제가 실리콘밸리의 그 문화와 정치를 좀 담았는데, 이제 콜컴 코리아에서 이제 회사를 나와서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 어떻게 이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혁신의 본산이 되었는가 실제 체험하고 제가 투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실리콘밸리의 특징은 첫 번째가 충분한 환경이에요. 그 실리콘밸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 제가 확인한 것은 280 프리웨이가 서부의 그 남북으로 도는 도로인데, 280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도 바로 그 출구가 나와요. 네. 그 출구가 나고 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떤 창업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바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기회를 수시로 주는 거죠. 오. 네, 그거는 제가 도로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한국 고속도로를 보면 한번 잘못 들어가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한참 가야죠. 예, 네. 그리고 회복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아,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게 전부 다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럼 그 갔다 왔다 하는 시간에 타이밍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비난하지 않아요. 네. 아, 이 사람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공 가능성이 하나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죠.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벤처에 대한 금융이 활발합니다. 예, 비즈니스 모델만 탁월하더라도 충분한 돈이 들어오죠. 박사님,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그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은 경영을 배우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부지기수죠. 실리콘밸리는 어때요? 아, 실리콘밸리는 경영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아, 경영이 기본이에요? 예, 경영이 기본입니다. 그 모든 벤처 기업 가든 일반 기업 가든 실리콘밸리의 특성은 이 경영과 특히 경영 철학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것은 기업에서 영혼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을 먼저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신기하네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경영을 배우신다는 거예요? 경영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경영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열려 있죠. 예, 매일 세미나가 열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수 배우는 것들이 경영이 많습니다. 그 지금 한국에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게 갑질. 그런 회사들이 철학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철학 빈곤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회사들은 죽어요. 네. 예, 왜냐하면 A급 인재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다 나가죠. 예, 철학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의 시대에는 돈만 많이 준다고 그 회사를 가는 시대가 아니죠. 예, 저 회사의 비전과 철학이 뭔가를 보고서 사람들이 일을 구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고정직이라는 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프리랜서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이제 조직이 옛날의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대면으로 꼭 한다는 조건은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이제 오토매틱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사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분산돼 있죠. 대개 자기 집에서 일하거나 그러는 경우인데 사이버로 다 일하는 팀이죠. 근데 매출액이 엄청납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죠. 이제 그런 조직이 앞으로는 혁신 모델로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팬데믹. 저 그냥 박사님 얘기 듣다가 문득 궁금했는데요. 박사님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업이라는 거. 업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의미를 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철학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러나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이제는 사라져요. 네. 퇴출당하죠. 옛날에는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투명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진정성이 없는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의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상 이렇게 막 경쟁도 너무 심해지고, 말씀하셨던 이제 코로나랑 이런 현실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생존이 가장 급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일단은 뭐 철학이나 뭐 이런 것보다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서 모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예,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 자,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고 하십시다. 기업에서 사람 뽑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한테 저는 일만 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우리 회사에서 너한테 연봉 1억에 일을 줄게. 어디 가서 뇌물로 다 매수해와. 또는 이 마약을 네가 운반해야 돼.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도 안 되는 거지. 여기 100가지 버리기 리스트를 네.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예. 여기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100가지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구성은 인간에 대한 걸 거라고 봐요. 네. 이 물질보다는 정신과 마음이 그 물질을 관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올바른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 거,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빨리 폐기시키는 거. 이제 그런 사람을 폐기한다고요? 버려야죠. 네, 이렇게 조직에서 이 네. 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조직이 죽어요. 그건 암적 존재를 우리 몸에 두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암을 자연 치유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자연 치유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그런 구성이 있다 그러면 빨리 버려야 돼요. 너무 비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똥을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똥이 되나요? 똥이죠. 그런 악한 인간은 똥이에요. 악한 인간 똥이요? 독성이에요. 독성. 이것도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나가야죠. 독성인데 왜냐하면 보세요. 네. 그럼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악한 인간인 것 같아요? 조직에서 악한 인간은요, 성격이 이래요. 상사를 항상 비난하는 사람, 조직에 대해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동료들 간에 계속 퍼뜨리는 사람. 이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대개 습관이에요. 왜냐면 경영이 습관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각자는 다 서로 경영자잖아요. 우리가 경영자로서 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경영이에요. 근데 우리의 각자의 경영 스타일은 우리의 습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 내에서 화합을 해치는 사람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럼 암적인 존재를 정의하시는 거는 그 사람이 낸 어떤 업무적인 성과를 의미하시는 건 아닌가요?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 조직 문화를 해치는 사람. 네. 네. 그런 사람이 상사면 어떡하죠? 그 사람이 상사면, 자, 상사를 버리는 방법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상사도 버릴 수가 있나요? 상사를 버려야 돼요. 그게 지식 노동자의 특성입니다. 그 현대 지식 노동자는 상사를 버릴 줄 모르면 위험해요. 첫째, 상사가 네. 부패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네, 상사 부패했으면 자기도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걸 묵과하고 있다는 얘기는 동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상사가 너무 똑똑해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될 경우 배우는 게 없어요. 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내가 다 알아. 이런 상사하고 만나면 배우는 게 없어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세 번째는 상사가 너무 무능해서 네. 배우는 게 없을 때. 상사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못하면 상사로 자격이 없죠. 그럼 상사는 자기 제 발로 안 나갑니다. 네. 자기가 버려야죠. 네. 그 자기가 버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자기가 회사 내에서 어떤 채널이 있어서 상사를 바꿀 수 있다면 도전해보고, 네. 그게 아니면 자기가 나가야 되죠. 네. 근데 이 자기가 나갈 때도 기준이 있어요. 능력이 안 되는데 네. 의기만 충천해서 나가면 고생 바가지죠. 그렇죠. 예, 확리로 나가는 거죠. 네. 그건 위험해요. 네. 그 드러코드 그 책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사를 버리고 나가는 건 좋은데 자기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조심해야 된다. 직장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사를 버리기 위해서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네. 그 지식 노동자가 능력 갖춘다는 것은 생산 수단이 확실해야 됩니다.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각광받는 시기 때문에 이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은 일자리가 넘쳐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라면 언제든지 버려도 되죠. 갈 데가 많아요. 해외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만 구글 같은 회사는 1년 동안 리뷰를 해서 상사를 벌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훌륭한 회사죠. 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우리는 저 상사를 버리고 싶다 그러면 상사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구글의 기준입니다. 네. 한국에 그런 회사 있는지 저는 못 들어봤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도 그런 회사가 있어야 조직이 제대로됩니다. 상사가 능력이 없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네, 고통받는 속에서 성과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거죠. 상사를 버린다는 거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올 때 훌륭하죠. 네, 내가 상사를 버렸다. 훌륭하죠. 회사를 나온 게 아니라. 훌륭하죠. 네. 아주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그 조직에서 결국 이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성원들의 강점을 모아서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게 조직이고 특히 약점이 강점 발휘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직에서 지식 노동자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지식 노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공부입니다. 공부요? 예,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 회사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너 왜 공부만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현대의 이 정보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워낙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지식 노동자가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인데 네. 이 지식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면 네. 그 조직이 성공할 가능성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공부하도록 계속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생산수단을 갈고 닦는 거죠. 네. 이 검을 갈고 닦듯이. 네. 무선은 검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는 지식이 세련되고 빨리 최첨단 지식이 수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공부해야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말씀하신 거는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다음에 학습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인 거죠? 예,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학습해야죠. 아니 왜냐면 요즘에 네. 뭐 회사가 학교냐, 회사가 동아리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그 무식한 경영자. 무식한 경영자. 그런 경영자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경영자 예, 그런 경영자다 그럼 빨리 버려야 되죠. 경영자를 보는. 버려야죠. 버리려면 자기가 일단 생산 수단이 있어야 되죠. 네. 네. 이거 너무 대부분 대안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요즘 사람들은 생산 수단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경영자가 상대적으로 구성원들한테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버리게 되죠. 경영자를. 예, 경영자를 버리죠. 예. 근데 대개 그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은 쉽게 버리는데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버리기가 어렵죠. 두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살죠. 음, 그러다가 인생이 흘러가죠. 음. 그럼 나중에 후회하죠. 야, 그때 내가 버렸을 걸. 근데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박사님께서 효율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왠지 뭐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버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실패들이 있잖아요. 또는 그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인생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실패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그냥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에요.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습관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뭐냐? 그것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했던 습관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그걸 강점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약점인 습관을 덮어버리죠. 강점이 강하면 약점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그 독자분들께 한 네.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리트라는 책은 영양소로 따지면 우리 몸의 바이타민이에요. 네,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3대 영양소인데 플러스 바이타민이 없으면 인간은 병에 걸리기가 십상이죠. 그리고 이 딜리트 책을 따라서 해보지 않으면 조직은 고통에 계속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사건 이후에 이 조직 문화라는 게 완전히 또 한 번 바뀌었거든요. 꼭 이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지속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진 자원은 유한한데 그 유한한 자원을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버려야 될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사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요. 네, 자유인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책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